여러분, 퇴직 후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걸 한 번쯤은 꿈꿔보신 적 있으시죠? 엄마, 이번에 유럽 여행 가는데 같이 가요. 어느 날 그렇게 시작된 첫 가족 해외여행. 설렘도 있었고 조금은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이번엔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기억에 남은 건 사진 속의 웃음보다 멀어져 가던 자식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72세 은퇴 교사 오현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된 가족 여행. 함께였지만 함께였다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여행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현자 씨는 올해 72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작년 가을 조용히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식은 학교 교실 한켠에서 간소하게 치러졌고 동료 선생님들과 몇몇 제자들만이 그녀의 마지막 날에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교단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눈을 떠도 더 이상 출근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고 시계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긋하게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햇살. 조용한 아침의 공기.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지만 막상 그렇게 시간이 많아지고 나니 조금은 쓸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삶. 학생들을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남편을 보내고 난 후엔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바쁜 줄 알고 먼저 전화하는 일이 드문 자식이었기에 조금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여름에 우리 유럽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도 같이 가요.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자식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여행이란 아이들의 수학여행을 챙기는 것이었고 남편의 출장 가방을 대신 싸주는 것이었으며 자신이 떠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이 가자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잠시 멈췄던 말 끝에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엄마도 같이 갈게. 그렇게 오현자 씨의 첫 번째 가족 해외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여행을 앞두고는 생각보다 분주한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일정표를 빽빽하게 짰고 며느리는 항공권과 숙소, 식당까지 모두 예약을 맞춰두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의 휴대폰에는 여행지 일정이 담긴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종일 유명한 장소들을 돌아다니는 계획이었습니다. 첫날부터 6곳, 둘째 날은 도시를 옮겨 이동, 셋째 날엔 로컬 투어, 넷째 날엔 다시 도시, 이동 후 자유시간. 자유시간이라고는 했지만 자유롭지는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어? 아들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70 넘은 분들도 혼자 배낭 메고 유럽 다니시잖아요. 엄마는 젊은 편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자유여행이라 조금 바쁘긴 해도 중간중간 카페도 들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도 너무 힘드시면 말해주세요. 현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같이 준비하는 여행이라는 느낌보다는 따라가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이 되자 며느리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여권 복사본 준비하셨어요? 비상약이랑 멀미약도 꼭 챙기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달러도 조금 준비해 오세요. 현자 씨는 오랜만에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이것저것 챙겨 넣는 동안 생각보다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이번 여행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에 대한 작은 긴장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출발 하루 전날 밤, 현자 씨는 조용히 캐리어를 열고 조심스럽게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차곡차곡 약봉지도 넣고 마지막으로 손수건 하나를 접어 넣으면서 이렇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간다니까. 그 말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행 당일, 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현자 씨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탑승동을 찾는 일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들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커플룩을 입고 크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진짜 공항은 올 때마다 정신이 없네요. 아들은 그녀의 캐리어를 대신 들었고 며느리는 티켓을 확인하며 안내했습니다. 공항 수속은 대부분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진행했습니다. 현자 씨는 그저 뒤따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고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엄마 자리 말씀 안 드렸죠. 저희는 창가 쪽인데 엄마 자리는 몇 줄 뒤 복도석이에요. 그게 남아 있어서요. 며느리도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옆자리에 앉으면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항공사 시스템이 잘 안 맞춰주더라고요. 현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조금씩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는 여행인데 나는 조금 멀찍이 떨어져도 괜찮은 사람인가? 그 순간부터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이 될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 현자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왕 가는 거 즐겁게 지내다 오자. 자식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얼마나 또 있겠니? 좌석은 자식들과 따로였지만 그 또한 괜찮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었고 긴 비행 시간 동안 눈이라도 붙이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들려오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라디오처럼 느껴졌습니다. 웃는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녀의 좌석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자유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 숙소 체크인 시간은 아직 멀었고 짐은 공항 보관소에 맡긴 채 곧장 첫 관광지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 지도를 보며 앞장섰고 며느리는 현지 교통앱을 열어 지하철 노선을 확인했습니다. 현자 씨는 둘의 뒤를 따라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한 손엔 작은 손가방, 다른 손엔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도시, 낯선 간판들, 길가에 늘어선 노천 카페와 지나가는 외국인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이국적이고 새로웠지만 그만큼 몸도 마음도 쉽게 긴장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명소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한 명이 포즈를 잡으면 다른 한 명이 각도를 바꿔가며 셔터를 눌렀고 사진을 확인하며 웃고 다시 찍고 또 찍었습니다. 현자 씨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도 한 장 찍어드릴까요? 그럴 때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끼리 찍어. 사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던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순간에 끼어드는 게 어쩐지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한 장 찍자고 말하는 것조차 폐를 끼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실 땐 자식들은 와인을 시켰고 현자 씨는 익숙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여행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조금씩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바쁘긴 한데 이렇게 움직여야 진짜 유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체력도 좋으신 편이니까 조금만 더 움직이시면 돼요. 내일은 일정이 좀 여유로우니까 오늘만 고생하세요. 현자 씨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다리에 점점 힘이 빠졌고 골목 하나를 건널 때마다 한 번씩 멈춰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걷는 여행이다 보니 잠깐 앉을 자리도 쉽게 찾을 수 없었고 관광지마다 줄을 서야 했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자식들의 뒷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잠시 멈춰 설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혼자 걷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넘겼고 현자 씨는 침대에 앉아 다리를 조용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열기도 전에 몸이 먼저 침대에 파묻혔습니다. 무거운 피로감이 밀려왔고 그녀는 말없이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들은 이미 일어나 옷을 입고 있었고 며느리는 다음 장소를 검색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조금만 더 힘내요, 엄마. 그 말을 들으며 현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그녀는 걷는 것보다 더 피곤한 게 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선 자식들 옆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시간. 한참을 포즈를 바꾸고 조명을 맞추고 배경을 확인하는 동안 그녀는 짐을 대신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앉을 곳이 없을 땐 조용히 벽에 등을 기대었고 물 한 모금 없이 1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여기서 한 장 찍어요. 그러면 현자 씨는 늘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냐, 너희끼리 찍어.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조명이 너무 예쁘다. 우리 이 배경으로 하나 더 찍자. 사진은 쌓여갔지만 그날 찍은 사진들 속에 현자 씨는 거의 없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저녁,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며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인스타에 올릴 거야. 여기 진짜 감성 잘 나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현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그녀가 직접 찍은 사진은 주로 풍경, 그리고 자식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찍힌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이 다녔는데 나는 사진에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어쩐지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따라가고 있는 걸까? 여행 셋째 날 아침, 현자 씨는 거울 앞에 서서 가방끈을 다시 조절했습니다. 어제보다도 어깨가 무거웠지만 오늘 일정도 빠듯하다는 말을 들은 터라 괜히 더 바르게 앉으려고 걸음걸이도 더 빠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나 때문에 늦어지면 안 돼.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로마로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늦게 기차를 타고 도착한 숙소에서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데 해외의 시간은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식도 거른 채 세 사람은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지도 앱을 보며 앞장섰고 며느리는 현지 블로그를 보며 맛집을 확인했습니다. 현자 씨는 늘 그렇듯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광장과 성당, 기념품 가게가 줄지어 늘어선 골목.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은 북적였고 걸음은 바빴습니다. 특히 로마의 거리는 좁고 굴곡져서 잠깐만 뒤를 돌아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대로변에서 작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구글 지도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자 씨는 따라가다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상점 앞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단 몇 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가방끈을 다시 메고 작은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었을 때 자식들의 뒷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자신이 방금 지나온 길인지 가야 할 길인지 헷갈리는 교차로, 그리고 이름도 간판도 말도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장소. 현자 씨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방금까지만 해도 앞에 있었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뒤도 낯설고 앞을 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현자 씨는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나왔습니다. 멀리 걸을 예정이라 짐이 무거울까 봐 캐리어에 넣어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설마 길을 잃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골목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려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았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자 씨는 자신이 그냥 엄마가 아닌 혼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혹시 아프다고 생각할까봐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며칠,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었는지 30분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며느리였습니다. 조금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보다는 피로감과 짜증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아들은 깊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거기서 혼자 계셨어요? 우리가 한참 찾았잖아요. 오늘 일정 완전히 꼬였어요. 현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길을 잃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두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기 전 자식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없는 줄도 모른 채 조용한 골목 한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들려온 말은 이랬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엄마랑 같이 여행 오는 거 후회되지 않아? 후회는 아닌데 진짜 너무 피곤해. 하루에 몇 번씩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뭘 보러 온 건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끼리 왔으면 훨씬 여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매번 길 잃어버리실까봐 눈치 봐야 하고 사진도 마음대로 못 찍잖아. 좀 지친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 말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효도는 다 한 것 같아. 다음부턴 그냥 한국에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하자. 그녀는 말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찾아야 할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 일정을 방해한 변수였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여행과 자식들이 말하는 효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자 씨는 걷는 속도를 더 맞추려 했었고 자식들은 그녀보다 더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줄었고 눈빛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셋은 하나의 여행지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현자 씨는 그 골목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등 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을 수 있는 건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말들은 참는 것만으로는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한국에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하자. 이번 여행으로 효도는 다 한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이만하면 됐지 않냐는 기색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챙겨야 했던 미션을 체크하고 끝낸 사람처럼 현자 씨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떴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세 사람은 근처의 프랑스 가정식 식당에 들렀습니다. 깔끔한 테이블 위에는 작은 초가 켜져 있었고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날은 코스 요리로 3가지 음식이 나왔고 아들과 며느리는 와인을 곁들였습니다. 현자 씨는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음식은 깔끔했고 입맛에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서를 가져온 종업원이 테이블 한쪽에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비자카드 가지고 오셨죠? 이번에는 어머님이 먼저 결제해 주시면 내일은 저희가 낼게요. 현자 씨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 카드를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가 느낀 감정은 서운함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서도 동행자가 아니라 후원자인가 보구나 하는 씁쓸한 자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택시를 나눠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로마의 밤거리, 붉게 물든 석양 아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 여행을 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행 넷째 날 오후, 세 사람은 로마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따뜻했고 관광객들로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현자 씨의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제부터 다리에 통증이 있었고 오랜 시간 서 있었던 탓에 발목이 쉽게 붓고 아팠습니다. 걸음을 멈출 때마다 조금씩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녀가 멈춘 줄도 모른 채 앞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것은 함께 걷기 위한 확인이 아니라 잘 따라오고 있나 정도의 체크였습니다. 그 거리에서 현자 씨는 어쩌면 처음으로 이 여행에서 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대화도 시선도 마음도 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메뉴를 고르며 웃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대요. 블로그에 평점 좋더라. 현자 씨는 가장 무난해 보이는 수프 하나를 골랐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는 대부분 두 사람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며 다음 목적지를 설명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별다른 질문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런 말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현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난 숙소에서 좀 쉬면 안 될까? 자식들은 당황한 듯 잠깐 서로를 바라봤고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혼자 가시겠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었어. 계속 이동해야 하거든요. 현자 씨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같이 갈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같이 걸어도 같이 있지 않은 그 감정을 조용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가방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퇴직하면서 선물로 받은 수첩이었고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시간을 시작하세요. 현자 씨는 펜을 꺼내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썼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걷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수첩을 덮으며 자신도 모르게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진짜 여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짐은 점점 늘어났으며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현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 가방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돌아가도 되겠다. 누가 강제로 데려온 여행도 아니었고 누구 하나 일부러 상처 주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나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구나. 라는 확신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세 사람은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는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고 수속도 비교적 빠르게 끝났습니다.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현자 씨는 면세점에 들렀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고르고 있었죠. 작은 초콜릿 상자 2개.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았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려던 그 순간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런 거 사서 뭐 하려고 해요? 집에 그런 거 이미 많잖아요. 며느리도 곁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그런 건 한국에도 있어요. 현자 씨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초콜릿 상자를 내려놓고 계산을 취소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아들은 좌석 배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리 이번에도 저희랑 좀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뒤쪽 창가고 엄마는 앞쪽 통로예요. 바꾸기가 어렵대요. 현자 씨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또 따로인가요? 그런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진짜 길었어요.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한 번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비행기 안.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대화는 없었고 현자 씨는 혼자 앞쪽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조심스레 맸습니다. 창밖으로 유럽의 하늘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공중으로 오르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조용히 되짚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뭐였지? 함께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고 맛있게 먹은 음식도 딱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통증, 잠시 길을 잃었던 골목, 그리고 자식들의 말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부턴 그냥 밥 한 끼로 하자. 그 말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관계의 거리를 선언하는 말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기내에서 받은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고 그 따뜻함이 손끝을 적시는 동안 현자 씨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꼭 자식과 함께여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닐지도 몰라. 그녀는 조금 늦게 알게 되었지만 여행도 관계도 인생도 같이 걷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현자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동네 마트를 다녀오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천천히 읽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이 꿈만 같았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미소만 지을 겁니다. 조금은 피곤한, 조금은 씁쓸한 미소로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일본 쪽 생각 중이에요. 일정이 짧고 가까웠어서 엄마도 다녀오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쉬운 코스로 해볼게요. 현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어지는 목소리는 익숙한 며느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2박 3일 정도예요. 료칸 숙소도 미리 예약했고요. 3명이 함께 쓰는 방이라 조금 넓게 잡았어요. 숙박비랑 식비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는 항공권만 부담하려고요. 표현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말끝에 흐르는 암묵적인 계산기 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현자 씨는 그 순간 지난 여행에서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어머님이 결제해 주시면 내일은 저희가 낼게요. 그리고 결국 다음 날 계산은 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본 좋지. 요칸도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잠깐의 침묵. 자식들은 당연히 함께 간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현자 씨는 이어서 전혀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번에 친구들이랑 후쿠오카 여행을 먼저 계획해놨거든. 숙소도 다 예약했고 아마 그때쯤엔 한국에 없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이어졌습니다. 그 정적을 끄는 건 현자 씨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다음에 여행 얘기 꺼낼 때 돈 얘기부터 꺼내진 말아라. 내가 너희 돈 내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그런 말투로 자식에게 얘기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현자 씨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 것도 아니고 미안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쯤은 제대로 거절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가자는 말에는 늘 따라야 했고 이 정도는 되시죠라는 말엔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야 했던 그동안 그 여행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 여행이 한계선을 넘게 만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다가오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한 통 더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도서관 봉사를 하던 이정자 씨였습니다. 현자 씨, 나 이번에 여수 쪽으로 여행 가는데 혹시 같이 갈래요? 숙소도 예약 다 해놨고 시장 들러서 반찬 사다가 조용히 먹을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 현자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좋지. 나도 이번엔 좀 바람 쐬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고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자식과의 여행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친구와의 여행.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설레지 않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편안했던 것입니다. 이제 현자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누가 함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있다는 이유로 전부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친절한 말보다 나를 기다려주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그녀는 그렇게 한 걸음 뒤에서가 아니라 한 걸음 나란히 걷는 사람과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기차는 남쪽 바다를 향해 천천히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푸르른 산과 들, 그리고 봄 햇살이 스며든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현자 씨는 창가 쪽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맞은편 좌석에는 이정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도서관 봉사를 했던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삶의 결도 말투도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끔 창밖을 가리키며 저기 벚꽃 핀 거 봐 하고 말할 뿐. 그 짧은 말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고 말이 없다고 마음이 멀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기차가 여수역에 도착하자 정자 씨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자, 바다 냄새 맡으러 가자. 현자 씨는 가볍게 웃으며 따라 나섰습니다. 숙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소박한 한옥 민박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은은한 나무 냄새와 함께 마당을 스치는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방에는 침대가 없었고 이불을 바닥에 펴는 구조였지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두 사람은 근처 시장에 들러 반찬 몇 가지를 사고 마트에서 사온 밥과 국을 간단히 데워 방 안 작은 테이블에 차렸습니다.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현자 씨, 우리 이거 캠핑이라고 생각해. 현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난 초보 캠퍼네.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먹으며 소소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퇴직하고 난 이후의 시간, 서운했던 일들, 그리고 서로가 겪은 조용한 외로움들까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감. 그게 바로 이 여행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자 씨는 여수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가 어디를 가자고 재촉하지 않았고 사진을 찍느라 멈춰 설 일도 없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호흡대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을 줄 그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정자 씨는 종종 멈춰서 꽃을 바라보기도 하고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 수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둘 중 누구도 상대방의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다르면 잠시 기다려 주었고 앉고 싶으면 앉았고 말하고 싶으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땐 그저 바람 소리만 함께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 현자 씨는 수첩을 꺼내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은 나와 속도가 맞는 사람과만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선택, 그리고 나를 위한 여행. 이제야 진짜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꼭 멀리 가야 하는 것도 비싼 돈을 써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걷느냐, 그리고 그 걸음이 내 마음과 닿아 있느냐는 거라고. 현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여행.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여행. 그 여행의 이름은 혼자가 아닌 진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민박의 창문을 열어두고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현자 씨는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흔들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진짜 여행의 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 자식들과 함께 멋진 곳에 다녀오고 싶다는 마음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비행기 표나 여행지의 풍경이 아니라 내 마음과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과의 따뜻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아끼는 나 자신, 그리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들과 함께 걷는 길이 바로 여행이고 인생 아닐까요? 이제는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불러주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나를 위한 여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작은 기차역도 좋고 동네 산책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서 있는 당신의 마음이니까요. 다음 영상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간 아버지가 2달 만에 다시 구축 아파트로 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노후에 진짜 필요한 집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오늘의 이야기만큼 당신의 삶과 가까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